안녕하세요, 모토리움 박기동입니다. 와, 자꾸 기대하고 싶어져. 이거 아니 이 차를 이 펠리시아에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한숨이 나죠? 참 큰일 났네. 시승할 생각은 안 하고 한숨만 자꾸 나고 있어. 이걸 샀어야 됐는데. 진짜 제가 지난번에 그 서킷에서 시승을 하고 나서요, 제가 사실 이 차를 살 능력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내 평생에 한번 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고민은 그냥 늦추기만 할 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이게 하다가 전시장을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미 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끝나가지고.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때 계약을 했어야 됐어. 야, 정말 되게 원통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좀 사심을 담아서 그냥 이 차를 좀 재밌게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입니다. 자, 평소랑 앵글이 좀 다르죠. 보통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이렇게 옆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와, 근데 옆모습 너무 이뻐. 진짜 이 람보르기니는 특히나 이 쐐기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뾰족하게 생긴 이 쐐기형 디자인에 정말 극치를 보여주는 브랜드가 람보르기니거든요. 근데 이게 미우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이렇진 않은데 라인 자체가 아무래도 미우라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카운타크 쿤타치가 나오면서 쿤타치는 정말 뾰족함이 극치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은 사실 디아블로거든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에서부터 루프를 지나서 리어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평생 한 대를 소장할 만한 차를 찾는다라고 하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평생 소장을 할 만한 차를 한 대 고른다고 했을 때, 물론 뭐 능력이 돼가지고 뭐 엔초 페라리, 라페라리 아니면 뭐 250 GTO, 288 GTO 이런 차들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차들은 뭐 가격대가 수백억대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디아블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좀 보급형 모델이면 조금 무리하면,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소장하기가 쉽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나마 좀 접근 가능성이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은 디아블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또 옆모습에서 보시면 뭐 프론트에서 루프를 넘어가는 모습은 사실 그냥 일반 우라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뒷부분이요, 여기 일단 우라칸이랑 다르잖아요. 블룩 튀어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스포일러도 어마어마한 게 지금 달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가 이 STO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옆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서킷에서 시승을 하면서 이 차의 성능은 뭐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좀 살살 타면서 그 소장하지 못한 아쉬움을 좀 달래는 그런 시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차의 구석구석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인데요, STO입니다. 자, 우라칸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라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만테라는 모델이 나오거든요. 경량화를 해서 조금 더 펀드라이빙이 더 강화된 퍼포만테 모델이 있고, 네, 그리고 우라칸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우라칸 에보가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보의 퍼포만테가 나올 타이밍이긴 한데 이번에는 퍼포만테가 아니고 STO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STO는 람보르기니 브랜드를 통틀어서 처음 등장한 모델이에요. 이름 자체도 처음 붙인 이름이죠. 자, 이 STO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슈퍼트로페어는 람보르기니 레이스 그 경기 이름이고요. O는 오몰로가타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호몰로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트로페어 오몰로가타라는 이름인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STO라고 붙였으면
정식 STO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거 정식은 아니에요. 이 오몰로가타를 약간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 뭐냐면 예전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그 완전 레이스카를 새로 만들면 그 레이스카들은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이스 말고 양산차들 중에서 그 차를 가지고 레이스를 하는 경우에 이게 실제로 양산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산으로 얼마 정도 생산된 차들만 경기에 뛸 수 있는 그런 버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주에 뛰는 거는 레이스카지만 이게 양산차를 베이스로 한 거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호몰로게이션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O라는 걸 붙어 있는 모델들이 예전에 들어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호몰로게이션 모델은 페라리의 250 GTO죠. 그게 이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모델이 그 페라리의 250 GTO인데요. 뭐 람보르기니 이야기하면서 페라리 이야기해서 조금 뭐 죄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 GTO가 GT 뒤에 그것도 오몰로가타 같은 O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레이스에 투입하기 위해서 양산차를 20몇 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몇 대를 레이스에 투입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현재에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몰로가타가 실제로 레이스에 투입하기 위해서 양산차를 생산한 호몰로게이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개념을 약간 오마주한 그런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 차는 그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그 GT3를 거의 도로용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GT3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TO의 O자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냥 인정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차 자체가 우라칸하고는 거의 완전히 딴 차라고 할 정도로 일단 뭐 성능도 어마어마하고요. 디자인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 이런 모델들을 더러 선을 보였어요. 이제 원오프 모델 이런 부분들 있죠. 뭐 완전 초한정판. 근데 그런 차들은 가격이 막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팔렸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세스토 엘레멘토나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기본 우라칸보다 불과 한 1억 정도 더 비싼 뭐 4억 중후반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참을 수 없지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또 이런 STO 버전이 또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STO는 정말 희소성도 높고, 그리고 퍼포먼스나 디자인이나 정말 완벽한 모델이고, 그러면서 가성비까지 정말 좋은 모델이어서 실렸어야 됐는데. 자, 뭐 떠나간 버스는 잡을 수 없으니까 뭐 보내버리고 오늘은 그냥 즐겁게 이 차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가 뭐 우라칸 뭐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말씀드리자면, 이 우라칸이나 페라리 8기통 모델들이나 늘 이야기하는 게 아반떼를 자꾸 소환을 하거든요. 뭐냐면 사이즈가 거의 아반떼만 한데 막 600마력, 700마력, 800마력 이런 엔진들을 얹어가지고 정말 극강의 슈퍼 스포츠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굳이 아반떼랑 비교하면 길이가 아반떼보다 한 20cm 정도 더 짧아요. 근데 폭은 아반떼보다 한 더 넓어요. 그리고 키는 아반떼보다 한 20cm 정도 더 낮아요. 현재 아반떼가 워낙 사이즈가 크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반떼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차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반떼보다 조금씩 작은데 폭은 엄청 더 넓더라. 휠 베이스도 아반떼보다도 좀 더 짧죠.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미드십의 2인승 구성이고요. 야, 이게 특히나 이 STO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1339kg이거든요. 1339kg이면 기본 아반떼보다는 조금 무겁긴 한데 아반떼 N보다는 가벼워요. 근데 여기가 지금 640마력에 제로백 3초를 발휘하니까 어마어마한 놈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바디 외피에 한 75%를 전부 다 카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손이 닿는 부분들은 웬만한 데는 다 카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경량화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디자인이에요. 자, 디자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앞모습은 엄청 과격하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앞모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STO에서 앞모습은 비중이 좀 낮아요. 뭐냐면 이거는 물론 지금 엄청 멋지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뭐 에보도 사실 멋있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튜닝들을 많이 하잖아요. 스포일러를 크게 달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튜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앞모습은 STO의 어떤 본질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근데 이제 위에도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 카본 막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청 멋있긴 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펜더랑 본네트가 같이 열리는 거, 토판고라고 불리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멋지긴 한데, 사실 뭐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는 앞모습보다는 이제 확실히 옆으로 돌아와야 돼요. 옆모습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론트에서 루프 라인을 넘어가다가 여기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라인이 사실 STO의 상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거대한 윙도 정말 멋지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뭐 튜닝 하려고 하면 좀 쉽게 튜닝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덮개에다가 이렇게 뭐 윙 달면 되고, 이 거대한 윙도 뭐 애프터마켓에서 이 정도 윙은 뭐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STO에 집중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펜더 부분이에요. 여기. 자, 여기 지금 완전, 여기 물론 카본도 덮여 있긴 하지만 이게 라인을 이렇게 새로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게 트랙도 더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전폭이 많이 넓어진 부분에 기여도 하지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 여기서 공기가 이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기 흐름을 돕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카본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도 그렇고, 이 펜더는 이거는 보통 튜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하려면 전체로 풀바디 튜닝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레이스카 느낌이 나게끔 펜더를 만들어 놨다는 거, 이거가 저는 점수를 진짜 많이 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만 그런 게 아니라 뒤쪽도 그렇거든요. 뒤에도 보시면 여기도 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핀을 하려면 이 펜더 전체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튜닝된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포르쉐 911 GT3라고 하더라도 펜더를 이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잖아요. 물론 약간 오버펜더가 쓰긴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 STO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쪽 펜더도 완전히 새롭게 레이스카처럼 만들었고, 뒤에도 핀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게 또 이 휠인데요. 휠 디자인도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센터락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레이스를 뛴다고 하면 센터락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락도 적용되어 있고, 지금 타이어도 지금 브리지스톤 포텐자 스포츠가 장착되어 있는데, 타이어도 진짜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 타이어 사이즈는 앞에는 24530ZR20, 그리고 뒤에는 30530ZR20, 둘 다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 이번 STO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가 이제 카본 브레이크거든요. 근데 카본 브레이크인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PCCB잖아요.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가 제일 유명한데, 그거보다 이거는 경량화도 좀 더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질도 조금 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 전도율도 더 높고, 그리고 내마모성도 더 좋대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 브레이크가 열을 안 받으면 브레이크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열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고 난 뒤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도 제동 성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냐면 CCM-R 카본 세라믹의 M은 머티리얼이고요. 뒤에 R은 레이스예요. 그래서 카본 세라믹 무슨 머티리얼 브레이크 디스크 4 레이스, 그래서 경주용 레이스용에 가까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CM-R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어쨌거나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기본 냉간 제동 성능도 더 좋고, 열 전도율도 더 좋고, 그리고 내마모성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훨씬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거기다가 페이드가 일어나는 부분도 훨씬 더 잘 견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레이스에 더 적합하게 더 강력한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 요거 브레이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뒷바퀴에는 후륜 조향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륜 조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우라칸과 에보 같은 사륜 구동 모델에는 후륜 구동이 기본으로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라칸 후륜 구동 모델에서는 후륜 조향이 원래 없었는데, 지금 이 STO는 후륜 구동 모델이거든요. 후륜 구동 모델인데도 뒷바퀴에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이 와이드 트랙도 훨씬 더 넓고,
그렇게 해서 뭐 코너링뿐만 아니라 접지력 모든 면에서 후륜 구동인데도 정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들을 다 쏟아 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루프에 있는 이 공기 흡입구, 이거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물론 이게 바로 엔진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F1 머신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가는 공기가 엔진으로도 바로 들어가야 되게끔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고 안쪽으로 공기를 많이 넣어주긴 하겠죠. 그래서 냉각 이런 데는 도움이 많이 되긴 하겠지만 뭐 엔진에 공기를 직접 주입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디자인적으로 엄청 멋있죠. 그 다음에 이 리어 윙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이거 가운데 센터에 있는 이 핀이에요. 와. 이 핀이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EV6 GT를 만약에 샀으면 거기다가 이 센터 핀 이거 달라고 그랬거든. 자, 이게 일단 뭐 리어 윙은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테고요. 이 윙 자체가 이게 보면 그 레이스카들에 이 윙이 달려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윙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기의 흐름을 정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론트를 타고 넘어온 공기가 이 윙이 없으면 여기서 막 이렇게 섞이면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벽을 하나 딱 쳐줌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돈돼서 공기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기 흐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핀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옆으로 그 코너링을 할 때 횡방향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윙 하나가 서 있으면 이게 엄청 멋있네. 아 근데 요건 지금 보니까 여기 가운데 하얀색 띠가 있잖아요. 요거는 테이핑이네. 오, 여기 지금 여기 빨간 줄 이런 거, 여기 글자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그 도색이거든요. 이 테이핑 해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아예 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이 완전 그냥 평면이에요. 두툼한 느낌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 요거는 요것도 도색이죠. 예, 도색인데 요거는 테이핑이네. 카본이어서. 예, 그래서 도색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 윙이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 STO의 가치가 정말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어 윙, 이거는 지난번에도 봤듯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 날개가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간으로 출시가 되는데, 만약에 좀 더 그 고속 코너링이 엄청나게 큰 고속 코너링을 많이 타야 되는 그런 서킷이다 할 경우에는 요거를 더 세워 가지고 다운포스를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고속 주행을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좀 더 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중간으로 해서 세팅이 돼서 나오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웬만한 서킷 정도 일반인들이 타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다운포스도 만들어내면서 또 고속 주행에도 유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형상 자체도 엄청 멋있어요. 옆에도 날개도 핀을 이렇게 접어 놓아 가지고, 요거 사이드 미러로 보면 요 끝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 느낌 진짜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대 이 부분도 보통 이제 밑에다 달게 되는데, 밑에 달지 않고 약간 911 GT3의 스완넥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 밑에 달려 있게 되면 아랫부분의 공기 흐름을 좀 좋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다운포스에 조금은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쪽으로 보내 가지고 공기 흐름을 더 좋게 하면서 다운포스를 조금 더 좋게 만든다. 저는 와, 그때 GT3 그 윙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좀 더 이게 윙이 좀 더 낮게 이렇게 해서 날렵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윙도 진짜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토판고를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락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푸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키를 꽂아서 돌리면, 양쪽을 돌리고 열면 되는데, 지금 이게 시승차에 요걸 빼놨어요, 키를.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좀 아쉽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서킷에서 이렇게 열고 있는 모습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거 한번 열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똑같은 게 지금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열면, 그러면 이 엔진 커버도 이렇게 열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 여는 키를 시승차에는 빼놨네요. 자, 뒷모습도 와 어마어마하죠. 일단 뭐 윙 자체가 워낙 높게 거대하게 달려 있어 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뒤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와,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엔진이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핀이랑 상하 아가미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거 하며 이쪽에 있는 핀들 하며 와, 뒷모습 진짜 엄청나게 멋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그냥 구멍이 다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뭐 계기 이런 거 그냥 파이프 노출돼 있을 정도로 여기도 구멍이 막 뚫려 있고 여기도 구멍이 다 뚫려 있고 와, 머플러도 이 뒤에 박혀 있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쪽이 뒤쪽 같은 경우에도 그 카본을 그 뭐 이중 뭐 샌드위치 공법, 뭐 항공 우주에서 쓰는 뭐 그런 샌드위치 공법을 써가지고 카본 중량을 줄였다고 그래요. 아니 그 카본이 가볍기로 유명한 그 카본인데 그 가벼운 카본조차도 공법을 다르게 해가지고 용량을 더 줄여서 더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량화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쪽 디퓨저는 생각보다는 좀 얌전하네. 그죠? 보통 디퓨저가 막 이렇게 나와요. 엄청 크게 넓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얌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얌전하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공력 사항들을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강력한 다운포스를 발휘하면서 또 강력한 가속에 유리하도록 나름 다 고안을 해서 디자인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데도 뚫려 있잖아요. 이게 뚫려 있는 건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진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STO는 기본적으로는 우라칸 실내랑 사실 뭐 디자인은 똑같긴 합니다만 소재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일단 뭐 알칸타라가 다 덮여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도어 이너 패널이 이게 카본이에요. 완전 카본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 이런 부분도 별도로 금속으로 된 레버 이런 거 없이 스티링으로 되어 있어서 끈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당기게끔, 그리고 손잡이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야 진짜 제대로 좀 레이스카 같은 느낌이 나고요.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 버켓 시트에 카본 프레임에 버켓 시트, 또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이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진짜 멋지구나. 그렇죠? 시동 거는 똑같아요. 이 커버를 올리고 그다음에 누르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진짜 없어요. 뒤에 여기 약간 공간이 있긴 있는데 핸드폰 넣긴 좀 애매하고, 핸드폰은 여기 센터 콘솔 박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리에 박스는 따로 없고요. 뭔가 수납할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핸드폰 정도는 여기 놓을 수 있고, 뒤에 보면 USB도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충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공간에는 뭐 간단하게 핸드백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이 차는 뭐 거의 완전히 달리기 위한 차라고 해야 되겠죠. 과연 이번에 도로에서 시승하는 만큼 이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좀 관심이 가긴 하는데 일단 수납 공간이 없어서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일단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STO, 트로페오, 그 다음에 피오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STO가 기본 모드인데 요게 기본 우라칸 같은 경우 이제 스포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로페오가 요게 그 온로드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내는 코르사에 해당하는 서킷 주행에서 적합한 트로페오 모드가 있고, 피오지아는 요거는 웻인데요. 근데 일반적인 웻은 고성능 차들이 미끄러운 길에서 좀 덜 미끄러우면서 안전하게 주행하라고 보통 웻 모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젖어 있는 노면에서 최강의 성능을 내는 그런 모드가 피오지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기어 조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패들에 오른쪽을 당기면 이제 1단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한 번 당기면 기본 오토 모드고요. 한 번 더 당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동 모드로 바뀌고, 수동 오토 전환은 이쪽에 있는 M 버튼, 그리고 후진은 이쪽에 있는 후진 레버를 당기는 거, 그 다음에 파킹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시프트 패드를 두 개를 동시에 당기면 그러면 이제 뉴트럴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기본 STO 모드,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요. 와,